네,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빠의 세금 이야기. 오늘 살펴볼 얘기는 이 내용이죠. 종합소득세의 계산 구조를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에 대한 소득이죠. 개인의 어떤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데, 자, 중요한 게 이 여섯 가지 소득, 그렇죠? 자, 한 개인의 1년 동안 발생하는 이 여섯 가지 소득에 대해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 여섯 가지 소득에 대해서는 공평과세를 위해서 평등과세를 위해서 뭘 한다? 합쳐서 과세한다. 한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합쳐서 과세하는 개념이죠. 이게 바로 종합과세죠. 그래서 어떤 개인이 자 이건 기간이 필요하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즉 몇 년이죠? 1년간 자 한 개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몇 가지죠? 네, 6종의 6가지의 소득에 대해서 자 이걸 어떻게 해서 종합해서 합쳐서 과세한다. 예를 들어 어떤 개인이 자기는 사업소득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집에서 조용히 혼자 사업하는 거고 회사도 다녀요. 근로계약에서 회사도 다니고 그리고 특강 같은 것도 해서 기타 소득도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자와 배당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이자와 배당은 금액이 작아서 얼마 이하? 2천만 원 이하예요.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요 이자와 배당은 뭘로 끝난다? 분리과세. 뭐로부터 분리시켜요? 종합과세로부터 분리해서 원천징수로서 납세 의무가 끝나버린다. 14% 원천징수함으로써 자, 이 2천만 원 이하 이자 배당은 자, 14%의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끝나버린다. 이걸 뭐라 그러죠? 분리과세라고 얘기하고 더 이상 요것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 납세 의무가 끝났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이 있으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는 끝나버려요. 뭐만 고민해야 돼요? 이 사업소득, 근로소득, 자, 기타 소득. 요 세 가지를 합쳐서 과세하는 걸 뭐라 그런다? 종합소득. 그렇죠. 종합소득이라 그러고, 자, 뒤에 금액이라는 말이 붙으려면, 보세요. 필요 경비의 개념을 차감을 해줘야 돼요. 근로소득 공제는, 자,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 경비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사업소득의 필요 경비, 이런 필요 경비들을 빼야 뭐가 나온다? 소득 금액의 개념이 나와요. 자,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뭐를 계산했다? 소득 금액을 자, 여러분 이자 배당은 2천만 원 이하면은 분리과세로 끝나기 때문에 더 이상 고려할 필요가 없고 요거는 언제 고려하는 거예요? 2천만 원 이상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러분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제가 나중에 따로 다시 한번 공부할 기회가 강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보기로 하고 자 고민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뭐 연금도 연금 받으시는 분들한테 하는 거고 그럼 결국 일반적으로 사업, 근로, 기타겠죠. 그러면 필요 경비 즉 자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필요 경비를 내가 근로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 입증이 쉽지 않아요. 따라서 국가에서는 그냥 표로 만들어서 공제한다. 이걸 뭐 계산 공제라고 하는데 근로소득 공제 이것도 필요 경비의 성격이에요. 그렇죠? 그다음 기타 소득 필요 경비. 필요 경비. 즉 필요 경비를 차감해서 나온 거를 뭐라 그런다? 소득 금액이라고 얘기한다. 맞죠? 당연히 여러분 비과세라든가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건 다 빼는 거예요. 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뭐가 있겠어요? 일용 근로소득 같은 거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 종결입니다.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 종결. 기타 소득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이 빼고 나서 자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 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것을 뭐라 그래요? 소득 금액이라 그러고 요돈 소득 금액들을 모두 합친 것을 뭐라 그럽니다?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득세를 공부할 때 가장 처음에 주요 토픽이 뭐냐면 요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해 내는 게 가장 처음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종합소득 금액을 이제 공부해 냈다면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볼 수 있겠죠.
종합소득 금액이 자, 종합소득 금액에 대한 이해가 다 됐다. 제일 먼저 이제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게 이제 종합소득 자, 금액을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 공부하는 게 종합소득 공제예요. 인적 공제와 물적 공제,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 추가 공제 사유가 있다면 추가 공제 해주고, 이런 각종 종합소득 공제를 또 공부하죠. 이걸 빼고 나면 비로소 뭐가 나와요? 과표가 나오고,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니까 뭐가 나온다? 산출세액이 나온다. 그 다음에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세액공제가 또 하나의 토픽이에요. 그래서 보면 종합소득세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가장 첫 번째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종합소득 공제를 공부하고, 세 번째 종합소득 산출세, 그 다음에 네 번째 세액 공제. 이게 가장 크게 이 계산 구조상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장 많이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 공제는 각종 공제가 그렇다 치는데, 그럼 세율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요 산출세액이요, 여러분, 금융소득 종합과세 때문에 되게 복잡해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지 않으면 그냥 소득에 누진세율 적용하면 되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되는 순간 뭐가 돼야 돼요? 비교 산출세. 그쵸? 이게 비교 산출세액에서 둘 중에 큰 거. 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 산출세액 부분도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비교 산출세액 때문에. 그 다음 또 공부할 게 뭐냐면 세액공제예요. 세액공제. 옛날에 과거에는 자, 소득 공제로 있던 많은 것들, 보험료 공제, 교육비 공제 등등의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뭘로 빠졌어요? 세액공제로 자, 빠져버리다 보니까 세액공제 부분도 우리가 공부할 게 상당히 많다.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 종합소득 공제, 그 다음에 뭐죠? 산출세액 부분, 그 다음에 세액공제. 결국 이렇게 돼야만 뭐가 나와요?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원천징수 등 기납부 세액을 빼면 뭐가 나오죠? 자진납부세액이 나오는데, 결국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 종합소득 금액, 그쵸? 소득공제, 산출세액, 세액공제, 이렇게 되면 결정세액이 나오고, 기납부세액을 빼면 자, 차감 납부할 세액이 나온다. 자, 이런 계산 구조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